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구석구석 소식을 알려주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조심스럽게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는 확진자보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부분에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국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시는 폭락을 하고 금리가 인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붕괴 가능성도 조금씩 점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70%가 감염이 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믹스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홈코노믹, 온라인 주문, 배달 등은 성업 중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강제 무급휴가, 학원 교습소 휴강, 계약 연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강제 재택근무, 순환근무, 유연근무, 탄력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차단되었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분을 차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문제의 해결 핵심은 백신 개발인데 이 백신 개발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강남 집값이 1년간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많은 유동성 자금이 있습니다. 강남의 약세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들이 결국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조정 지역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때도 부동산으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까 굉장히 고심한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인상이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3개월 유예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는 그나마 3개월 동안은 공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 조금 숨통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6억 이상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9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매를 할 때는 정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인상으로 해서 종부세 인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은 전면이 금지되었고 공시가격 인상 부분은 보유세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9억 미만 아파트 공시가격은 1.97% 상승을 했고 9억 이상은 21% 뛰었다는 3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9억 미만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아서 중산층 서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공시가를 현실화해서 30억 넘는 아파트는 28% 급등을 했습니다. 15억에서 30억 원 주택도 26% 껑충 뛰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3월 19일자 목요일 한국경제 기사에 보시면 님은 때 처방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현재 분위기는 매도와 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풍선 효과가 사라지나라는 내용도 유튜브에 부동산 관련 조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라는 네이버 기사에서 내용을 짚어보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해줄 때는 갚을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집을 담보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결국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신용이 낮은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상승하던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금리를 대폭 올리는 바람에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이나 대출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동안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던 여러 은행과 대출회사들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와 은행에 투자를 했던 세계 여러 회사나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졌고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부 나라는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수입이 줄어들자 투자도 줄였으며 실업자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고 경제는 더욱 침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다 보니 한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이어졌고 금리 인하가 7.8%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 9월에 발생했던 금융위기가 2008년 11월에 영향을 받고 2009년에서 2012년이 시장 빙하기였습니다. 2013년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코 사태는 경제 불황에 금리 인하가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7.8%에서 3% 인하를 했었는데 현재는 2%에서 0.75%입니다.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기 침체는 상가 공실률 급증과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쪽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부동산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변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9년 200만 가구 공급입니다.
주택을 공급량을 엄청 늘리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많이 빠진 경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이때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현재 통상 10년마다 변곡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그 시점이 아닌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유동자금의 흐름과 안전자산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실물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안전자산,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을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현금 보유 쪽으로 조금 기우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이나 현금은 높은 황금성 때문에 현금 보유 쪽으로 조금 더 기운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아서 즉시 필요할 때 구할 수 없다는 게 부동산이 갖고 있는 조금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송구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가주택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출금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 15억 이상은 전멸 대출금지이고 대출 안고 전세나 월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고 거래량이 줄고 전세나 월세 쪽으로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다른 건 어떨까요? 지역별 공급 초과 현상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이 좋은 6억 원 이하 주택 위주로 매매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장 전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